피플. 안녕하세요. 과일 솔직한 플래너 피플이에요. 제가 우리 신부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혼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인터넷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에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근데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신부님이 올린 후기도 이분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서 결혼을 했는지, 그분이 결혼한 다음에 그분들의 하객분들이 혹은 그분의 사진을 보신 분들이 예뻤다, 헐 너무 좋았다, 최고였다 라고 했는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있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실현시켜줄 수 있는 플래너로 소통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친구랑 나랑을 비교를 해도 친구가 돈 버는 거 다르고 내가 돈 버는 게 다른데 똑같은 돈을 써서 스드메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1순위, 내 상황도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로망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는 인터넷이 아니라 실제로 두 분의 상황을 알고 두 분의 소통을 도와드릴 수 있는 플래너가 사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거, 로망하시는 거 최대한 많이 말씀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조금 더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 게스트를 한 분 제가 모셨거든요. 이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결혼을 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조금 안 되신 따끈따끈한 예신 졸업생이시고, 또 실제로 플래너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비 신부의 입장과 플래너의 입장을 골고루 남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모시게 됐거든요. 한번 모시고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 결혼을 마친 3개월 차 예신 졸업생이자 웨딩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손다운 플래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웨딩 성수기인데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제 막 결혼을 마쳤다 보니까 생생한 이런 후기를 신부님께 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이 플래너님의 신부님들께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쁘신 거 알지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또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을 때도 아니고, 맞아요. 딱 지금 3, 4개월 정도 지난 진짜 따끈따끈한 예신 졸업생이시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 드레스 투어 대 지정. 와, 진짜 저도 결혼 준비 딱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황상 불가피하게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선택적으로 지정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거의 1년 한 반 정도? 준비 기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고, 특히나 저는 플래너다 보니까 매일매일 드레스샵을 가보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지정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드레스 투어를 했습니다. 맞아요. 하기로 결정하신 건 어떤 이유 때문이셨어요? 일단 드레스가 사진과 실물이 가장 다른 것 중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솔직히 샘플을 보시면 이런 사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드레스는 진짜 사진이랑 눈으로 봤을 때랑 너무 다른 것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눈으로 봤을 때랑 내가 입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상과 현실이 좀 차이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어울릴 거라 생각했던 것과 진짜 어울렸던 거. 맞아.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모든 이제 주변 플래너분들도 그렇고 비즈가 어울리지 않겠냐, 화려한 거 이런 게 좀 어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막상 제가 예식날 선택했던 드레스는 레이스가 위에 있었고 밑에 완전 그냥 깨끗한 그런 미카도 실크를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어울리는 거는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어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근데 다만 상황상 예식이 너무 난 빠듯하게 남았다, 일정이 사실 투어를 잡기가 요즘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이 드레스 투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 첫 번째로 일정 잡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많이 입어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스펙츠가 생기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정을 일부러 선택하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게 어울릴지 몰라서요 플래너님 이라고 해주실 때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려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 취향이 정말 아닌 되게 화려하고 막 여기 막 퍼프 이만큼 들어가고 폭삭 속았수다 그 느낌의 그런 드레스가 만약에 어울려. 그럼 가실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부님 이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취향이 사실은 1순위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로망도 그리고 내가 그리는 예식의 컨셉 자체가 난 무조건 실크지 비즈가 어울린다고 해도 가고 싶진 않아 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크샵을 지정하는 게 지정 할인 혜택도 있고 맞아요. 또 스케줄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드레스 투어비 자체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하이엔드 드레스샵으로 가게 되면 지정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폭도 조금은 더 커지다 보니까 지정에 대한 혜택을 또 너무 포기할 수가 없는.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지정 할인이 만약에 10만원, 20만원만 들어간다고 해도 드레스 투어를 보통 2군데, 3군데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그것만 해도 15만원 정도니까 그러면 35만원 정도의 금액이 달라진다면 사실 35만원 더 높은 그레이드의 드레스 샵을 고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작은 금액 같지만 5만원, 10만원으로도 크지 계속 고민한다고요. 부케 나중에 고를 때 맞아. 20만원 추가? 은방울 해봐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결혼 준비는 내 로망이 1순위고 내 희망사항이 1순위인 건 맞지만 전략도 잘 써야 된다. 그래야 내가 투자 대비 만족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가 공주놀이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진짜 다양하게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포기하기 너무 힘들죠. 저도 그런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모든 신부님들은 욕심쟁이라 봐요, 저는. 왜냐면 처음 연락할 때 저는 그렇게 로망 많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 말이 곧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결혼 준비 대충 해도 돼요? 욕심 없어요가? 절대 아니죠. 내가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인 거지 아무리 적게 써도 드레스에 100만원, 200만원 이상 쓰는데 그 돈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전 절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얼마를 투자하던 간에 내가 이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너무 과하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인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욕심이 없다라는 거는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냐고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드레스를 10벌 이상 입어볼 수 있는 날이 이날 말고 없어요. 진짜. 기성복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내가 쇼핑을 해보고 입었다가 세상에 이 옷 내 거 아니다 친한 친구 줘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많이 데이터가 쌓였다지만 드레스는 그럴 수 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투어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쪽이지만 상황상 혹은 전략상 만약에 드레스 투어를 하게 되면 한여름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집중을 하면 봄에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스튜디오도 날짜의 차이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플래너와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정하셔도 좋겠다. 좋아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당연히 기성복보다는 데이터가 없는 드레스이기 때문에 드레스 투어라고 하는 스케줄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무조건 좋기는 하나 전략적으로, 상황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취향이나 방향성을 플래너와 충분히 소통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 주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웨딩 촬영. 촬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헤어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헤어 변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헤어 변형은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200%, 300% 추천하는 만족도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한 5, 6년 전에 플래너 할 때는 슈퍼 이모님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헤어에 뭐 반묶음이라든지 포니테일이라든지 기본적인 번헤어라든지 이런 변형들은 사실 대부분 해주셨다 보니까 저희가 뭐 10명의 신부님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헤어 변형 하시는 분이 한두 분에서 3분 정도 밖에 안 되셨는데 한 2, 3년 정도부터는 한 4, 5명 정도의 비율로 늘어나더니 늘어났어. 요즘에는 진짜 한 8, 9명 정도의 8, 비율로 90% 정도. 거의 대부분이 많이들 하시는 편이긴 한데 워낙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발달이 됐고 많은 신부님들이 정말 인스타그램으로 시안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실제 신부님들께서 촬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촬영이 나오지? 그치? 궁금해져요. 맞아요. 반묶음이 그냥 일반적인 반묶음이 아니라
뭐 가시번 헤어가 그쵸. 이제 들어간 되게 디테일한 헤어라든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런 식으로 좀 전문 헤어 변형 선생님들께서 투입이 되시는 그런 씬들이 훨씬 더 예쁘게 사진을 남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헤어 변형이라는 것들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웨딩 문화가 보여지는 문화가 됐어요. 이게 맞아, SNS가 조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 결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의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내 웨딩 사진 올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그동안은 남의 결혼 사진을 내가 받는 청첩장 사진만 볼 수 있었다면 그쵸.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지니 눈이 높아지고 맞아요. 니즈가 구체화가 되면서 맞아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헤어 변형이라는 상품이 생긴 건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반진담삼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아이템은 소비자가 만드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막 진짜 6, 7년 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그냥 이모님한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헤어 변형을 하는 게 필수처럼 되다 보니까 맞아. 드레스 투어보다 일정이 빠른 게 헤어 변형 마감 진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너무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우리 신부님들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왜냐면 후회하면 안 이게 되니까. 사실 플래너도 그런 게 있어요. 신부님들하고 마음이 동기화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결혼 준비 초반에 예산에 되게 집중하실 때 맞아. 뭔가 요것도 하시면 이쁜데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있어요라는 얘기가 마치 어쩌면 신부님께 부담을 드리는 걸까봐 플래너도 막 무조건 하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게 있다 신부님 하면 이런 만족도가 나올 것이고 필수는 아니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저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셨다가 촬영 한 달 전쯤 플래너님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 같은데. 그때 말씀 주시긴 했지만 혹시 지금 가능한 데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는데 마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도움 좀 요청드릴게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제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추가 옵션을 한 것 중에 맞아요. 가장 돈이 아깝지 않고 만족스러웠던 게 헤어 변형이다. 맞아요. 이 얘기는 진짜 근데 무조건 모든 신부님들께서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초반에 이것도 같이 좀 요즘에는 필수로 안내가 나가게 돼버리는. 사실 맨 처음에 예산 설정을 할 때에도 스드메 예산을 잡는 것처럼 맞아요. 내가 이제 신랑 예복의 예산을 잡는 것처럼 헤어 변형에 대한 부분도 미리 예산을 잡아두시면 이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추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 추가금 파티야 라는 마음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저도 너무 안타깝고 한데 그래도 어떻게 예쁜데. 사실 정말 간소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간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내 기대치와 만족도를 낮출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것 또한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는 아니죠. 투자하면 만족도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림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추천한다. 정도로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간에 적지 않은 못해도 200,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서 준비하는 웨딩 촬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나의 인생샷을 남기겠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웨딩 사진은 유행을 아예 안 탈 수는 없다고 봐요. 아예 안 탈 수는 없죠. 아예 안 탈 수는 없는데 우리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보고 너무 옛날스러워. 요즘 이런 거 누가 해? 라는 얘기 그 누가 하셨나요? 그냥 그때 행복했고 예뻤고 우리의 찬란했던 그거를 기억하는 게 사실 의의가 있는 것처럼 웨딩 사진도 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리고 젊고 예쁘고 사랑했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을 남기는 인생샷의 가장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헤어 변형을 하시고 나는 근데 내가 그런 의미로도 찾아봤는데도 딱 베이직한 느낌 정도 나는 워낙 곱슬이라 컬도 안 풀려요. 하시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한번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신다면 플래너와 같이 상의를 해보고 해보세요. 결정하셔도 괜찮다. 그런 부분에 도와드리려 플래너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 어떤 기준에서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고르셨는지 스튜디오 100곳은 아셨을 텐데 그쵸. 제가 고른 스튜디오는 이제 아테소라는 스튜디오였는데 사실 촬영장도 많이 가보는 플래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신부님들이 이 스튜디오를 찍었을 때 나오는 그런 실제 완성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예쁜 것들이 요즘 너무 워낙 많기도 하고 고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하고 싶은 것도 워낙 많고 그렇지. 나만의 스타일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스튜디오가 일단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커스텀이 가능한 스튜디오들은 하루에 한 팀, 두 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워낙 쓰려고 했던 소품들도 많았었고 시간도 맞아. 좀 오래 걸리는 촬영이 됐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커스텀이 되는 스튜디오를 선택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인물 중심 스튜디오가 붐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다양하게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욕심쟁이기 때문에 욕심쟁이야 진짜.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벽에서 찍는 그런 씬들도 너무 좋지만 좀 푸릇푸릇한 정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 밤에 약간 노을 질 때 옥상에 가서 좀 되게 세련되고 무드 있게 그런 바람 찍는, 맞으면서 맞아요. 그런 씬도 이렇게 베일이랑 이런 거 쫙 날리면서 실루엣 받으면서 그쵸 그런 씬들도 되게 찍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특히 아마 우리 다혜씨장 아시겠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샴페인 짠 하면서 우리 트리도 제가 막 소품으로 가져가가지고 그런 저만의 컨셉으로도 찍고 싶었고 그래서 씬들이 워낙에 좀 찍고 싶었던 게 많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배경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는 사실 아테소가 딱 저의 스타일이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씬을 생각해서 결정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큰 컨셉. 맞아요. 일단 인물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조금 인물만 있는 쪽이 좋은지 그쵸. 얘기하신 것처럼 살짝 좀 다채로운 배경의 조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가져가고 싶은 컨셉을 풀어냈을 때 어울릴 스튜디오인지 맞아. 이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공간적인 특성이 나와주느냐 그쵸. 또 중요하고 맞아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컨셉이 만약 커스텀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풀어내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릴 테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서 하루에 몇 팀을 찍느냐 찍는지 그런 거 너무 중요하죠. 12팀 찍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있거든요. 이 하루에 한 팀을 찍는 스튜디오와 하루에 12팀을 찍는 스튜디오가 금액이 12배가 차이가 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어떤 스튜디오를 고르면 좋을지 플러스로 한 20% 정도 이제 신랑의 의견 팁을 드리자면 신랑님들이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드메에서 스튜디오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만 드레스가 일단 신부 거고 메이크업도 같이 하긴 하지만 남자들이 신부님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결혼 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내 신랑이 좀 더 결혼 준비에 잘 참여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신랑을 위한 시안도 내가 조금 찾아주면 맞아요. 신랑이 그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근데 여기 네이비 입을까? 화이트 입을까? 뭐 할까? 아니면 나도 타이 이거 하나 있는데 챙겨? 한번 이렇게 하면은 신랑님들도 내면에 여자들은 공주놀이를 좀 해본 경력이 있지만 남자분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꽤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표출을 내가 해도 되나? 그래도 결혼 준비 스드메 신부 거라는데 내가 괜히 아니요. 우리 신랑님들도 하세요. 주인공입니다. 다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부님 어차피 신부님 원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신랑의 참여도를 끌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촬영 시안을 짤 때 신랑님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신랑님의 단독컷 분위기 같이 짜갔기 때문에 예쁘게 촬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님들도 주인공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충분히 두 분 다 상호 행복한 결혼 준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이 촬영할 때 신랑님도 내 인생샷 하나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말씀은 안 하셔도 좋아하시면서 나중에 리마인드 얘기를 꺼냈을 때 호의적이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웨딩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웨딩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중 하나는 웨딩홀을 정말 제 스타일로 잘 결정했던 거. 컨셉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연말 느낌이랑. 근데 우리 신랑 신부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만족했다라는 이 얘기가 모든 게 다 100% 완벽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예를 들어서 홀이 너무 예쁘고 식사 너무 맛있고 주차 너무 괜찮고 교통 너무 괜찮아. 금액이 아쉬워. 그렇지. 금액이 너무 높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금액은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식장의 위치나 이런 거 부분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부 대기실이 조금 아쉬워. 많이 가보지만
전 세상에 제 마음에 드는 웨딩홀 하나도 없어요. 맞아, 맞아. 하나씩 마음에 안 들어. 다 괜찮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신부 대기실이 너무 좁다든가. 그쵸, 그쵸. 혹은 다 괜찮은데 에스컬레이터가 2대라서 너무 맞아, 오래 맞아.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좀 주변 분위기, 동네 분위기가 별로던가. 그치. 혹은 다 마음에 드는데 금액이 별로던가. 맞아. 일단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웨딩홀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신랑 신부님들만의 기준을 여러 가지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이거에 최대한 조금 육각형 웨딩홀을 최대한 나의 웨딩홀을 구현을 좀 해보는 그쵸.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쵸. 저도 이거는 신부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통편도 괜찮고 주차도 괜찮은 거 당연히 좋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예산이 있고 어느 정도 지역 위치가 있다. 사실 서울에 주말인데 주차장 텅텅 빈 웨딩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곧 망하는 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 하객들이 예를 들어 연령대가 좀 어려서 대중교통으로 올 사람들이 더 많다면 주차를 조금은 후순위로 두고 그쵸. 대중교통 접근성을 우선으로 둔다든지 혹은 자차로 올 분들이 더 많다면 혹은 지방에서 아예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거라면 대중교통보다는 주차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추면 더 좋고 모든 게 완벽한 웨딩홀은 없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홀투어를 하시면 훨씬 더 잘 정하기가 좋다. 저도 제 남편이 또 이제 지방 쪽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위치도 고려를 했어야 했고 제가 또 사는 동네가 분당 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남 서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두 번째로 고려했던 건 하객분들을 저희는 사실 되게 고려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식사 스타일도 동시예식 이제 코스 요리로 나오게 됐을 때 하객분들 앉아 계시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커플은 좀 그런 대접받는 느낌을 그릴 수 있게끔 멀리서 오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원했다 보니까 호텔로 좀 결정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요즘에 이제 완전 평균 하객수라고 하면은 250에서 300 정도. 300 정도가 이제 평균이긴 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한 300명 정도가 조금 넘어갈 것 같았다 보니까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홀이어야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웨딩홀의 분위기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밝은 웨딩홀에서 되게 의외죠? 밝은 웨딩홀에서 하고 싶어 했었고 남편은 그래도 어두운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해서 엄청 밝고 화사한 하우스 웨딩홀을 한 군데를 투어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한 엘리에나 호텔을 두 번째로 투어를 갔었는데 이제 가자마자 엘리에나가 땅땅한 결정이 나게 된 게 그러니까 가보니까 저도 어두운 홀이 확실히 좀 더 끌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신부님들의 완전 개취인 것 같아요. 맞아. 저는 확실히 딱 어두운 홀을 쭉 걸어보고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스크린 띄워주는 그런 거라든지 핀 조명 받았을 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예식은 좀 이 어두웠을 때 나의 기준이 딱 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확 완전 반해서 저랑 남편 둘 다 웨딩홀은 여기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5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문이 이렇게 짠 하고 이부가 할 때 열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야외 느낌이나 조금 푸릇한 것도 워낙 좋아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플러스로 야외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그 홀의 너무 큰 장점이었어요. 엘리에나가 워낙 꽃장식도 예쁘니까 그쵸. 딱 이제 뒤가 열렸을 때 보이는 파란 하늘 그리고 예쁜 꽃장식 얼마나 산뜻해.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실장님이 저녁 예식을 선택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녁 예식을 이제 계획하시는 신부님들도 해야 되나 하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하객분들한테 조금 이게 폐를 끼치는 일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녁은 어쨌든 이제 개인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내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시간에서 와주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시간대를 하건 하객분들이 좋아하는 시간대, 싫어하는 시간대는 사실 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시 예식이나 이렇게 너무 이른 시간대 예식은 피곤해. 너무 힘들어. 아침잠이 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1시면 10시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객분들이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집에서 출발이 9시 반 이렇게는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이른 아침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시간들 또 피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 타임이 한 2시나 3시 타임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밥 시간이 애매하다. 그리고 하루를 그냥 날린다. 그쵸. 그래서 이런 중간 타임도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시간대가 점심타임, 12시 타임이나 1시 타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원래 옛날부터 나이트 웨딩에 대한 로망이 좀 있기는 했어요. 이거는 저녁 식사를 진짜 대접을 해서 나만의 어떤 파티에 좀 초대를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을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이나 뭐 점심때 시간 충분히 보내시고 저녁에 시간 내서 여유롭게 또 오실 수 있는 시간대가 5시 타임 정도였기 때문에 제 주변 하객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으시기도 했고 특히 저는 지방 하객분들이 이제 기차를 그냥 타고 올라오시는 거였다 보니까 오히려 이른 시간대는 더 힘든 그쵸. 시간대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선택지는 어느 시간에 선택을 하나 누군가든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지방 하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 이어야 된다 혹은 지방 하객이 있기 때문에 점심이 안 된다 맞아요. 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뒤탈 안 나오는 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뒤탈 나는 것보다는 양가 부모님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되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결혼 준비를 하셨을 때의 그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식 6개월 만에 이날로 해 이게 안 되거든요. 맞아. 1년 반 전에 뭐 예약 대기하고 이런 세대가 됐지만 그쵸.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실 수 있고 웨딩홀에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에 준비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엄마 요즘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편이고 하객분들의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이런 지역을 그리고 이런 선택지를 생각해서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플래너님이 그러는 게 거기가 지금 점심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한 이런 시간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를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엄마 어떡할까 웨딩홀? 무조건 조심해야지. 이러면 이제 신랑 신부님의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된다. 그쵸. 플래너의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도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식장을 잡고 나서 이제 스드메를 플래너에게 도움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결혼 준비를 이제 할 건데 이 시즌을 하고 싶은데 저희 하객분들이 이러한데 저희는 이런 로망이 있는데 인 상태일 때부터 플래너랑 소통을 하면 두 분의 에너지 소비율이 조금 줄어들시고 연비가 좋아진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은 뭐냐면 제 웨딩홀은 논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나 호텔은 오히려 저녁이 더 인기가 많은 홀이다 보니까 저녁의 금액이 좀 더 비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부장님께서. 근데 일반적인 웨딩홀들은 오히려 5시 타임이라든지 좀 이런 사이드 타임이나 저녁 시간대가 훨씬 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 고려를 했을 때 조금 꼭 점심시간이 아니더라도 사이드 타임을 이용을 했을 때 오는 혜택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당연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어쨌건 하객분들의 시간을 이제 우리 결혼식에다가 써달라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실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점심이나 사이드나 저녁이나 어쨌건 그분들의 시간을 저에게 써주는 건 똑같아요. 진짜 똑같고 그럼 오히려 오시는 길이라든지 오셨을 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조금 더 하객분들을 위한 방향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완전 이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고 제가 간혹 신랑 신부님들을 보면 진짜 하객들을 위한 예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객분들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상황 일단은 기준을 먼저 맞춰서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린다. 네, 그러면 웨딩홀에 대한 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내 로망과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일단 1순위긴 하지만 두 번째, 하객분들이 오시는 위치나 교통편 그리고 하객분들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식사 메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비용이나 보증 인원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에서 양가 부모님과 또 나와 신랑이 충분히 소통을 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위치와 시간과 컨셉과 비용과 모든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웨딩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너무 찰떡까지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사실 완벽한 건 없다고 우리가 시작 때부터 얘기는 했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조금 포기할 건 포기해가면서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플래너님은 플래너시니까 결혼 준비 되게 쉽게 하시겠네요 하시는데 사실 플래너들도 드레스나 스튜디오 고르는 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웨딩홀은 조금 빨리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런 로망의 웨딩홀인데 금액이 조금 더 괜찮은 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신부님들이 결정을 못 하신다면 플래너들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가 빠르고 포기도 빠르고 선택도 빠른 것 같아요. 납득이 빨라서 왜냐면 뭔가 요런 금액인데
조금 더 이쁜 홀이거나 좀 더 이쁜 홀인데 금액이 좀 더 저렴한 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홀 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건 좀 사담이지만 어떻게 그쵸. 보면 진짜 현실적인 팁이었다. 진짜 현실적인 라고 얘기였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맨 처음에 드레스부터 해서 웨딩 촬영에 대한 헤어 변형, 스튜디오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웨딩홀을 선택하실 때 기준을 이제 이야기 좀 해봤는데,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서도 결혼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이 진짜 실제로 신랑 신부님들이 선택이기로 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콕 집어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랑님하고 꼭 같이 앉아서 보시면서 이런 기준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조금 더 결혼 준비할 때 스트레스보다는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에서 이런 콘텐츠 준비해봤으니까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서도 조금 즐겁게 결혼 준비를, 왜냐면 우리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즐겁게 임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너무 인터넷이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인터넷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신부님들의 기준이 1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의 로망이나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저희 이제 플래너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나눠보시고 최적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끌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사실 플래너들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신부님들이 원하는 거 1순위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건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인터넷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둘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실현을 옮기는 거는 플래너한테 맡기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신의 입장과 플래너 입장을 둘 다 느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말씀 주신 거 많이 뽑아서 우리 결혼 준비에 재밌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